제가 집을 나와 살게 됐어요. 캥거루 중지. 캥거루 생활이 중지됐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는 저의 자취방이고 이사 온 지는 한 2주 됐나? 별로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어수선하고 정리가 많이 필요하긴 해요. 어쨌든 근데 오늘은 저의 그 집을 소개를 좀 하려고요. 그리고 왜 나왔는지, 제가 집에 왜 나왔고 어떤 집인지, 그리고 소감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뭐 지낼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요. 제가 왜 나왔냐, 집을 왜 나왔냐면, 저는 집을 나오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엄마 아빠랑 엄청난 트러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돈도 아낄 수 있고, 뭔가 그 커다란 계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는 고양이들도 있으니까 고양이들을 맨날 볼 수 있잖아요, 같이 살면. 그리고 제가 이제 프랑스 워홀 끝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한 4개월 뒤에 제가 나온 거거든요, 집을. 3개월? 아니야, 한 3개월? 그래서 엄마 아빠랑 3개월, 워홀 끝나고 3개월 정도 같이 살다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가 최근에 출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육아에 대해서 SOS를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왜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은 그냥 출산하면은 부부끼리 아기를 돌볼 수 있겠지만 일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언니가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 언니 부부가 저희 이제 본가로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불편할 거기도 하고, 저도 어쨌든 그 김에 나 한번 혼자 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서울에서 혼자 사는 그런 로망도 당연히 있었고, 한번 그래서 알아봤는데 약간 그래도 살 수 있겠는 거예요, 금전적인 면에서. 저는 당연히 한국은 보증금도 엄청 비싸고, 다른 나라에 비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월세는 다른 나라에 뭐 당연히 예를 들면 프랑스보다는 훨씬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증금이 비싸고, 그래서 나갈 수 있나? 근데 괜찮은 거예요. 여기가 한 500에 50이어가지고 저도 어쨌든 살만한 집인 거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집이 꽤 있더라고요. 낡았지만 저는 근데 낡은 거 그래도 살 수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최대 1년 집에서 육아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1년이 지나도 저는 여기 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직 다음 워홀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만 35세 안에 또 새롭게 워홀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워홀을 간다고 해도 그냥 여기 살지 않을까 싶어요. 집가 가기 전까지는 집에 다시 안 들어가고. 왜냐면은 이미 난 여기 지금 벌써 사는 곳들도 많고, 그리고 막 어쨌든 경기도랑 서울이니까 엄청 집이 먼 것도 아니어서 저는 가끔씩 집에 갔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일하는 데도 훨씬 가까워져가지고 너무 편하고, 이것이 서울에서 사는 맛이구나를 처음으로 제가 서울에서 살아보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서울 시민이 됐거든요. 진짜 좋다, 좋기는. 일단은 버스도 굉장히 촘촘하게 있고, 지하철도 완전 촘촘하게 있고, 주변에 뭐 다 있고, 제가 살던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다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하여간 서울과 경기도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지금. 솔직히 그냥 집 컨디션이나 그런 거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훨씬 좋고 편하고 그렇긴 한데, 뭐 익숙해지면 다 괜찮고, 여기보다 더한 데도 살아봤는데, 특히 프랑스에서. 여기는 지금 엄청 업그레이드 됐어요, 벌써. 그래서 되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집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직 짐을 옮기기 전이어가지고. 이거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감성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이거 좀 꾸며야 될 것 같아. 일단 저거를 막 가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 부엌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있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 이렇게 큰 냉장고를 쓰다니. 네. 그 다음에 화장실. 근데 제가 세탁기도 있고, 근데 제가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 세면대가 없다는 거. 이거를 미처 주의 깊게 보질 않았는데 이거를 간이 세면대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화장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청소를 할 예정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들어오는데 청소하고 예쁘게 제 공간을 잘 이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은 이 집을 열심히 꾸며보자.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단위로 거창한 목표 말고 그런 어쨌든 목표를 세워서 한 달 단위로 갱신하면서 살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기 목표를 가지면은 막 흐지부지되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차피 이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목표, 소소한 목표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자. 인생에 약간 그런 어쨌든 재미를 위해서. 근데 6월은 그래 제가 이사를 왔으니까 2월 초에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집을 열심히 꾸며보자. 근데 벌써 지금 이제 6월 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짐이 그냥 그대로 다 여기 나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꾸미는 거는 절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천천히 3개월 정도씩 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어쨌든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정돈이 되어가고 있고 괜찮다.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돈을 잘 못 버는데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데 200만 원 채 못 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주 4일이니까 알바가. 근데 여기가 지금 50이잖아요. 50 한번 써보자. 종이 어딨지? 200에서 50 빼면은 150인데 관리비는 일단 없고, 그러니까 집세, 만약에 전기세 이런 거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네. 10만 원이라고 치면 기준을 모르겠어. 10만 원 많은 건가? 근데 여기가 옥탑방이어가지고 여름 겨울에 조금 많이 나올걸요? 그래서 그러면은 140. 그리고 고정비 여러 가지 대충 10만 원 또 빼. 그러면은 130. 130으로 이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생활비를. 교통비도 그렇고 뭐 식비, 그다음에 품위 유지비 막 이런 거 다. 그렇게 해서 이제 130만 원 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물론 지금 살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요번에 에어컨 청소도 했지 뭐 하여간 좀 그런데 어쨌든 1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취 같은 거는 아예 머릿속에 없었던 상태였죠. 아예 밖에 나가 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요건 하나만으로 고정비가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같이 살면은 언니네가 오면 불편한 건 당연히 불편한 거고 집에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근데 대신에 돈은 아낄 수 있어. 돈은 아껴. 불편한 대신에 돈을 아낀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살면은 편한 대신에 돈이 나가. 그래서 가뜩이나 내가 돈을 못 버는데 돈이 더 나가. 근데 이거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돈이 당연히 혼자 살면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 월세 같은 거 저는 당연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월세를 내는 게 너무 아깝거나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엄청 월세가 비싼 것도 아니고 만약에 월세가 한 7, 80이었으면 전 정말 아까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50만 원이면 심적으로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직장이랑 무조건 더 가까워지고 인프라도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 그러니까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금전적인 거에 이제 희미한 그런 사람은 오히려 집에 나와서 혼자 살면서 이 돈 그거를 내가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부딪혀야지 오히려 더 내가 그나마 더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경제 사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대충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자취하면은 돈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한 그 여러 가지 내가 더 얻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안 살아봤잖아요. 한 달 동안 내가 이제 생활비를 이제 딱 해가지고 안 살아봤는데 한번 살아보고
역시나 내가 쪼들릴 것 같아. 아니 뭐 이렇게 생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어도 여행을 못 갈 것 같아. 난 여행 가고 싶어. 근데 이것도 뭐 사고 싶은 게 많아. 그럼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제가 약간 피부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스스로 제가 뭔가 더 돈을 벌 궁리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안 할 확률 높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라도 좀 더 자주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맞아, 유튜브 찍을 거리도 많아질 거고 혼자 살면은 여기서 뭐 생활하는 거, 내가 집 어떻게 꾸미는 거 그런 것도 찍을 수 있고 어쨌든 그리고 이 나이 됐으면 혼자 사는 거 뭐 정답은 없지만 뭐 혼자 사는 편하죠. 좋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 집을 나온 상태고 결론 좀 이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저의 소감 좋아요. 혼자 사는 거 좋다 역시나. 아니 제가 그리고 더구나 이제 프랑스에서 한여방하고 그 다락방 바퀴벌레 다락방에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보다 훨씬 좋잖아요 지금. 네? 컨디션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탁기가 집에 있는 것이 집에서 세탁을 해서 내가 말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어쨌든 현관문 열었을 때 냅다 방도 아니고 방이 좀 분리돼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옥탑이니까 밖에 이제 옥상도 있어서, 근데 옥상이 제가 혼자 쓰는 옥상이 아니에요. 그 집주인분들이 바로 밑에 사셔가지고 자주 종종 올라오시는데 저는 뭐 상관없고, 옥탑에서 제가 옥탑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 옥탑에서 바베큐 해먹고 그럴 로망은 없고 귀찮고 그냥 가끔씩 그냥 나가가지고 그 의자 앉아가지고 바람 쐬고 그 정도? 그리고 그냥 문 밖에 봤을 때 바로 그냥 옆집 창문이 보이는 게 또 아니니까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일단 옆집 창문이 바로 보이면은 그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그래도 좀 트여 있으니까 그 개방감이 있고, 여름에 덥고 그 겨울에 춥고 그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저는 일본에서도 이제 목조 건물 제일 위층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춥고 거기는 또 더구나 이제 보일러가 없잖아요. 바닥 보일러가 없으니까 춥고, 그리고 그냥 그거보다 더 추운 집에서도 잠깐 지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긴 보일러도 있고 괜찮지 않나? 그리고 벽지가 약간 엠보가 있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약간 이제 옥탑방 같은 데니까 추우니까 이걸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괜찮아요. 여름에 에어컨 키면 되고 전기세 많이 나오면 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 대신에 월세가 조금 저렴하니까 좋은 데보다는, 좋은 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1000에 70은 줘야지 조금 여기 사람답지. 근데 이제 어쨌든 깔끔한, 그래도 괜찮은 그런 갖춰진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살려면 얼른. 근데 70은 에바야. 60도 에바야. 50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50까지는 낼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지금 저의 수입에서 되게 부담이고 그렇다. 근데 어쨌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돈으로 자취를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에? 자취할 생각 아예 없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나왔는데 직장도 가깝고 인프라도 되게 좋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하여간 그렇다. 그리고 제가 자취를 한 게 처음은 아닌데 제가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 건 처음이에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건 처음이다. 그죠? 제가 자취를 한 경험. 근데 자취가요, 누구랑 같이 살아도 자취 맞죠?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친구 저 포함 3명이서 이제 학교 앞에서 자취했던 거. 그게 한 2년 살았나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일본 간 첫 2년은 저희 친언니의 친구, 그 언니가 이제 일본에 오래 살고 있었어가지고 마침 이사를 가게 됐다고 저랑 이제 2년 동안 같이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3년 살았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3년을 캥으로 지냈고, 그 다음에 1년은 프랑스에서 혼자 자취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3개월 동안 다시 캥거로 생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서 자취하는 건 처음인데, 오히려 저는 서울 자취 저의 로망은 약간 오히려 여기가 구축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구축 그런 주택 빨간 벽돌인 그런 주택 그런 느낌이 저의 로망이었다. 오히려 그래서 괜찮아 좋아요. 근데 집이 이러다 보니까 벌레는 좀 있더라고요. 개미가 되게 많고 거미도 좀 있고, 근데 바퀴벌레는 없고, 바퀴벌레는 바깥에서 유입이 돼서 가끔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사 온 첫날에 제가 이제 아빠랑 가구 조립 막 하면서 문을 열어놨어요. 먼지 나고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어놨는데, 그날 이제 밤에 처음으로 제가 여기서 자는데 바퀴벌레가 있기를 제가 잡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입 바퀴벌레 있잖아요. 좀 크고 까만 거. 그거였어가지고 집에 사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살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또 니스에서 그렇게 바퀴벌레를 제가 박멸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만약에 나와도 박멸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영상은 밖에 나가서 살게 됐다. 그리고 이제 집을 열심히 꾸며봐야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놓고 편집 안 한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이제 찍어보려고요. 편집을 좀 해보려고요. 제가 1년 전에 프랑스 5월 거의 직전에 일본 진짜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거 편집 안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5월 막바지에 유럽 여행 간 거 그거 편집 안 했지? 와, 이렇게 저는 브이로그를 편집하기 어렵죠? 브이로그는 너무 방대하잖아요. 영상도 많고.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하고, 어쨌든 여행 유튜브라든지 진짜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떠들고 컷 편집만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의 저의 영상. 근데 가끔씩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하염없이 미루게 되는, 약간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열심히 브이로그 편집해서 몇 번 올려봤는데 브이로그가 또 저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떠들어서 이제 구독자를 대부분 그런 영상으로 제가 얻었기 때문에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어차피 브이로그, 저의 일상 같은 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좋아요, 저는. 왜냐면 그런 게 인기가 많았으면 그런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귀찮고 오히려 어렵고, 진짜 매번 카메라 이렇게 들이밀면서 찍는 게 진짜 집 바깥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긴 좋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 좀 더 봐줬으면 좋겠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 편집을 그냥 완전 브이로그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약간 제가 이렇게 주저리 배경으로 깔아놓고 이게 약간 나레이션을 입힌다던가 약간 설명을 계속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효과가 좋구만. 지금 먹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니? 어디가 주거지야? 씨. 여기도 개미가 있어서 싱크대 옆인데 이거를 설치했는데, 저기 이 구멍 보이시죠? 여기로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그래, 많이 가져가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좋아. 네, 저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애가 틈새 못 나가는데? 들고 못 가는데? 잘게 부시는 중입니다. 개미약을. 이게 원래 있던 거, 알갱이가 좀 크고요. 제가 잘게 부셔줬습니다. 그
했더니 애들이 들고 돌아가네요. 들어갈 수가 있네요, 저 구멍으로. 좀 차이가 나죠? 봐봐요. 약간 좀 더 빠았습니다. 큼지막한 거 들고 못 들어가던 애는 여전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걸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쵸? 시도한다. 포기를 해라. 이걸 사왔는데요.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실화냐? 이 수전을 교체하고 여기도 청소를 드디어 했습니다. 이게 진짜 더러웠는데 제가 다이소에서 새로 사와서 너무 잘 돼. 사우스파크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제일 재밌습니다. 이거 볼래? 저의 첫 한강 라면입니다. 맛있겠다. 진라면 면발.